안녕하세요. 기억력 지키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발전해요.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편을 바꿔가며 줄 서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원칙이나 신념 없이 상황에 따라 편을 바꾸는 것을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바뀔 때마다 태도를 바꾸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는 사람들에게 쓸 수 있습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편을 바꿔가며 줄 서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원칙이나 신념 없이 상황에 따라 편을 바꾸는 것을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바뀔 때마다 태도를 바꾸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는 사람들에게 쓸 수 있습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편을 바꿔가며 줄 서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원칙이나 신념 없이 상황에 따라 편을 바꾸는 것을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바뀔 때마다 태도를 바꾸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는 사람들에게 쓸 수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 국민의 여론이 곧 하늘의 뜻과 같다는 의미로 민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정치가나 지도자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선거 결과나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민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정치적 상황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민심은 천심. 국민의 여론이 곧 하늘의 뜻과 같다는 의미로 민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정치가나 지도자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선거 결과나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민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정치적 상황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민심은 천심. 국민의 여론이 곧 하늘의 뜻과 같다는 의미로 민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정치가나 지도자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선거 결과나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민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정치적 상황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너는 용 빼는 재주가 있느냐? 특별한 능력도 없으면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을 꾸짖는 말입니다. 자신의 실력은 돌아보지 않고 타인만 탓하는 태도를 경계합니다. 회사에서 성과는 내지 못하면서 동료들만 비난하거나 본인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결과물에만 트집을 잡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는 용 빼는 재주가 있느냐? 특별한 능력도 없으면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을 꾸짖는 말입니다. 자신의 실력은 돌아보지 않고 타인만 탓하는 태도를 경계합니다. 회사에서 성과는 내지 못하면서 동료들만 비난하거나 본인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결과물에만 트집을 잡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는 용 빼는 재주가 있느냐? 특별한 능력도 없으면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을 꾸짖는 말입니다. 자신의 실력은 돌아보지 않고 타인만 탓하는 태도를 경계합니다. 회사에서 성과는 내지 못하면서 동료들만 비난하거나 본인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결과물에만 트집을 잡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검정개는 돼지 편. 비슷한 처지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편을 들고 감싸준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부서 출신들이나 동양 사람들끼리 챙겨주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학연, 지연, 혈연으로 뭉쳐 서로를 두둔하는 상황이나 이익 집단이 형성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검정개는 돼지 편. 비슷한 처지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편을 들고 감싸준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부서 출신들이나 동양 사람들끼리 챙겨주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학연, 지연, 혈연으로 뭉쳐 서로를 두둔하는 상황이나 이익 집단이 형성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검정개는 돼지 편. 비슷한 처지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편을 들고 감싸준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부서 출신들이나 동양 사람들끼리 챙겨주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학연, 지연, 혈연으로 뭉쳐 서로를 두둔하는 상황이나 이익 집단이 형성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김칫국부터 마신다.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성사된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급한 기대나 예단을 경계하는 표현입니다. 면접을 본 후 합격을 확신하며 미리 사표를 내거나 투자 수익을 예상하고 먼저 돈을 쓰는 등의 상황에서 주의를 주는 말로 쓰입니다. 김칫국부터 마신다.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성사된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급한 기대나 예단을 경계하는 표현입니다. 면접을 본 후 합격을 확신하며 미리 사표를 내거나 투자 수익을 예상하고 먼저 돈을 쓰는 등의 상황에서 주의를 주는 말로 쓰입니다. 김칫국부터 마신다.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성사된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급한 기대나 예단을 경계하는 표현입니다. 면접을 본 후 합격을 확신하며 미리 사표를 내거나 투자 수익을 예상하고 먼저 돈을 쓰는 등의 상황에서 주의를 주는 말로 쓰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기존 인력을 밀어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외부 영입인재가 기존 직원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신입이 선배를 제치고 승진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조직 변화나 인사이동에서 자주 목격되는 현상으로 경쟁이 치열한 직장 환경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기존 인력을 밀어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외부 영입인재가 기존 직원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신입이 선배를 제치고 승진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조직 변화나 인사이동에서 자주 목격되는 현상으로 경쟁이 치열한 직장 환경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기존 인력을 밀어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외부 영입인재가 기존 직원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신입이 선배를 제치고 승진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조직 변화나 인사이동에서 자주 목격되는 현상으로 경쟁이 치열한 직장 환경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여럿이 가는데 섞이면 병든 다리도 끌려간다. 다수의 의견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집단의 압력에 굴복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회식이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도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럿이 가는데 섞이면 병든 다리도 끌려간다. 다수의 의견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집단의 압력에 굴복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회식이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도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럿이 가는데 섞이면 병든 다리도 끌려간다. 다수의 의견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집단의 압력에 굴복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회식이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도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밥의 도토리. 집단에서 소외되어 끼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격이나 취향이 달라서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직장 동료들과 취미가 맞지 않거나 세대 차이로 인해 대화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팀워크에서 혼자만 다른 방향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개밥의 도토리. 집단에서 소외되어 끼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격이나 취향이 달라서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직장 동료들과 취미가 맞지 않거나 세대 차이로 인해 대화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팀워크에서 혼자만 다른 방향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개밥의 도토리. 집단에서 소외되어 끼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격이나 취향이 달라서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직장 동료들과 취미가 맞지 않거나 세대 차이로 인해 대화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팀워크에서 혼자만 다른 방향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꿈도 꾸기 전에 해몽.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추측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급한 해석이나 지나친 기대를 경계하는 표현입니다. 연애 초기에 상대방의 작은 행동만으로 미래를 그려보거나 투자 정보를 듣고 바로 큰 수익을 기대하는 등의 상황에서 신중함을 당부하는 말로 쓰입니다. 꿈도 꾸기 전에 해몽.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추측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급한 해석이나 지나친 기대를 경계하는 표현입니다. 연애 초기에 상대방의 작은 행동만으로 미래를 그려보거나 투자 정보를 듣고 바로 큰 수익을 기대하는 등의 상황에서 신중함을 당부하는 말로 쓰입니다. 꿈도 꾸기 전에 해몽.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추측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급한 해석이나 지나친 기대를 경계하는 표현입니다. 연애 초기에 상대방의 작은 행동만으로 미래를 그려보거나 투자 정보를 듣고 바로 큰 수익을 기대하는 등의 상황에서 신중함을 당부하는 말로 쓰입니다. 논자취는 없어도 공부한 곰은 남는다. 노력한 결과는 언젠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격려의 의미입니다.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꾸준한 학습과 노력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자격증 공부나 어학 학습 등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보지 못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정진하라는 조언을 할 때 사용됩니다. 논자취는 없어도 공부한 곰은 남는다. 노력한 결과는 언젠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격려의 의미입니다.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꾸준한 학습과 노력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자격증 공부나 어학 학습 등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보지 못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정진하라는 조언을 할 때 사용됩니다. 논자취는 없어도 공부한 곰은 남는다. 노력한 결과는 언젠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격려의 의미입니다.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꾸준한 학습과 노력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자격증 공부나 어학 학습 등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보지 못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정진하라는 조언을 할 때 사용됩니다. 발 뻗을 자리를 보고 누울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신중하게 계획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전 준비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창업이나 이직, 투자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충분한 검토와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작하라는 조언으로 활용됩니다. 발 뻗을 자리를 보고 누울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신중하게 계획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전 준비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창업이나 이직, 투자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충분한 검토와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작하라는 조언으로 활용됩니다. 발 뻗을 자리를 보고 누울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신중하게 계획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전 준비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창업이나 이직, 투자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충분한 검토와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작하라는 조언으로 활용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 자주 하던 말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언어의 힘과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나쁜 일이 생기거나 긍정적인 다짐을 계속하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믿음으로 말과 생각의 신중함을 당부할 때 사용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 자주 하던 말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언어의 힘과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나쁜 일이 생기거나 긍정적인 다짐을 계속하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믿음으로 말과 생각의 신중함을 당부할 때 사용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 자주 하던 말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언어의 힘과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나쁜 일이 생기거나 긍정적인 다짐을 계속하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믿음으로 말과 생각의 신중함을 당부할 때 사용됩니다. 콩에서 콩 나고 팥에서 팥 난다. 원인에 따라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는 자연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고
잘못된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교훈입니다. 자녀 교육이나 인재 육성에서 바른 가르침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인과응보의 도리를 설명할 때 쓰입니다. 콩에서 콩 나고 팥에서 팥 난다. 원인에 따라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는 자연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고 잘못된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교훈입니다. 자녀 교육이나 인재 육성에서 바른 가르침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인과응보의 도리를 설명할 때 쓰입니다. 콩에서 콩 나고 팥에서 팥 난다. 원인에 따라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는 자연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고 잘못된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교훈입니다. 자녀 교육이나 인재 육성에서 바른 가르침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인과응보의 도리를 설명할 때 쓰입니다. 나는 논마다 장군이다. 한 집안이나 조직에서 뛰어난 인재가 연이어 배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환경과 전통이 우수한 결과를 낳는다는 교훈입니다. 명문 가문의 인재 배출이나 우수한 교육기관의 성과, 탁월한 기업 문화를 가진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나는 논마다 장군이다. 한 집안이나 조직에서 뛰어난 인재가 연이어 배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환경과 전통이 우수한 결과를 낳는다는 교훈입니다. 명문 가문의 인재 배출이나 우수한 교육기관의 성과, 탁월한 기업 문화를 가진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나는 논마다 장군이다. 한 집안이나 조직에서 뛰어난 인재가 연이어 배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환경과 전통이 우수한 결과를 낳는다는 교훈입니다. 명문 가문의 인재 배출이나 우수한 교육기관의 성과, 탁월한 기업 문화를 가진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나이 젊은 딸이 먼저 시집간다. 조건이 좋은 것이 먼저 선택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경쟁에서는 유리한 조건을 가진 쪽이 우선적으로 기회를 얻습니다. 취업시장에서 정고 역량 있는 지원자가 먼저 채용되거나 부동산 거래에서 조건 좋은 매물이 빨리 팔리는 현실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 젊은 딸이 먼저 시집간다. 조건이 좋은 것이 먼저 선택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경쟁에서는 유리한 조건을 가진 쪽이 우선적으로 기회를 얻습니다. 취업시장에서 정고 역량 있는 지원자가 먼저 채용되거나 부동산 거래에서 조건 좋은 매물이 빨리 팔리는 현실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 젊은 딸이 먼저 시집간다. 조건이 좋은 것이 먼저 선택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경쟁에서는 유리한 조건을 가진 쪽이 우선적으로 기회를 얻습니다. 취업시장에서 정고 역량 있는 지원자가 먼저 채용되거나 부동산 거래에서 조건 좋은 매물이 빨리 팔리는 현실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이 이루어진다. 모든 성취는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단계적 발전과 점진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창업을 할 때 작은 규모부터 시작하거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내심과 지속성을 격려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이 이루어진다. 모든 성취는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단계적 발전과 점진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창업을 할 때 작은 규모부터 시작하거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내심과 지속성을 격려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이 이루어진다. 모든 성취는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단계적 발전과 점진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창업을 할 때 작은 규모부터 시작하거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내심과 지속성을 격려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병신 자식이 효도한다.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정성을 다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완하려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더 성실하게 공부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신입사원이 더 열심히 일하는 상황에서 격려의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병신 자식이 효도한다.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정성을 다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완하려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더 성실하게 공부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신입사원이 더 열심히 일하는 상황에서 격려의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병신 자식이 효도한다.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정성을 다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완하려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더 성실하게 공부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신입사원이 더 열심히 일하는 상황에서 격려의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반찬 항아리가 12이라도 서방님 비위를 못 맞추겠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까다로운 상대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나 변덕스러운 요구를 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어려움을 표현합니다. 완벽주의 성향의 상사나 고객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직장 상황에서 동료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때 사용됩니다. 반찬 항아리가 12이라도 서방님 비위를 못 맞추겠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까다로운 상대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나 변덕스러운 요구를 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어려움을 표현합니다. 완벽주의 성향의 상사나 고객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직장 상황에서 동료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때 사용됩니다. 반찬 항아리가 12이라도 서방님 비위를 못 맞추겠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까다로운 상대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나 변덕스러운 요구를 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어려움을 표현합니다. 완벽주의 성향의 상사나 고객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직장 상황에서 동료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때 사용됩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과욕을 부리는 사람을 비꼬는 말입니다. 능력에 비해 지나친 욕심을 내거나 주제넘게 나서는 행동을 꾸짖는 표현입니다. 신입사원이 고위직 대우를 요구하거나 실력에 맞지 않는 높은 지위를 바라는 경우에 현실을 직시하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과욕을 부리는 사람을 비꼬는 말입니다. 능력에 비해 지나친 욕심을 내거나 주제넘게 나서는 행동을 꾸짖는 표현입니다. 신입사원이 고위직 대우를 요구하거나 실력에 맞지 않는 높은 지위를 바라는 경우에 현실을 직시하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과욕을 부리는 사람을 비꼬는 말입니다. 능력에 비해 지나친 욕심을 내거나 주제넘게 나서는 행동을 꾸짖는 표현입니다. 신입사원이 고위직 대우를 요구하거나 실력에 맞지 않는 높은 지위를 바라는 경우에 현실을 직시하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주인 많은 나그네 밥 굶는다. 책임자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수의 관리자나 의사결정권자가 있을 때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경고합니다. 프로젝트에 여러 팀장이 관여하거나 위원회 형태의 조직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주인 많은 나그네 밥 굶는다. 책임자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수의 관리자나 의사결정권자가 있을 때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경고합니다. 프로젝트에 여러 팀장이 관여하거나 위원회 형태의 조직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주인 많은 나그네 밥 굶는다. 책임자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수의 관리자나 의사결정권자가 있을 때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경고합니다. 프로젝트에 여러 팀장이 관여하거나
위원회 형태의 조직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상황도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인다는 뜻입니다. 회의에서 애매한 결과를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통계 자료를 편의적으로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태도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상황도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인다는 뜻입니다. 회의에서 애매한 결과를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통계 자료를 편의적으로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태도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상황도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인다는 뜻입니다. 회의에서 애매한 결과를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통계 자료를 편의적으로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태도입니다. 개 잡아먹고 동네 인심 잃고 닭 잡아먹고 이웃 인심 잃는다. 좋은 일을 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선의로 베푼 일도 오해받기 쉽다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선물하거나 회식을 대접할 때 공평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개 잡아먹고 동네 인심 잃고 닭 잡아먹고 이웃 인심 잃는다. 좋은 일을 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선의로 베푼 일도 오해받기 쉽다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선물하거나 회식을 대접할 때 공평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개 잡아먹고 동네 인심 잃고 닭 잡아먹고 이웃 인심 잃는다. 좋은 일을 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선의로 베푼 일도 오해받기 쉽다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선물하거나 회식을 대접할 때 공평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기도 전에 날기부터 하려 한다. 기초도 익히지 못했으면서 고급 기술을 시도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계적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입사원이 기본 업무를 익히기 전에 큰 프로젝트를 맡으려 하거나 초보자가 고급 과정부터 시작하려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기기도 전에 날기부터 하려 한다. 기초도 익히지 못했으면서 고급 기술을 시도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계적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입사원이 기본 업무를 익히기 전에 큰 프로젝트를 맡으려 하거나 초보자가 고급 과정부터 시작하려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기기도 전에 날기부터 하려 한다. 기초도 익히지 못했으면서 고급 기술을 시도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계적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입사원이 기본 업무를 익히기 전에 큰 프로젝트를 맡으려 하거나 초보자가 고급 과정부터 시작하려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곶감 꼬치를 먹듯. 소중히 모은 재산을 조금씩 헐어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진적 소모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퇴직금이나 적금을 급한 일로 조금씩 인출하거나 회사의 비상금을 운영비로 차근차근 사용하는 상황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곶감 꼬치를 먹듯. 소중히 모은 재산을 조금씩 헐어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진적 소모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퇴직금이나 적금을 급한 일로 조금씩 인출하거나 회사의 비상금을 운영비로 차근차근 사용하는 상황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곶감 꼬치를 먹듯. 소중히 모은 재산을 조금씩 헐어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진적 소모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퇴직금이나 적금을 급한 일로 조금씩 인출하거나 회사의 비상금을 운영비로 차근차근 사용하는 상황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 원하는 성과를 얻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적극적인 도전 정신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거나 승진을 위해 어려운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 원하는 성과를 얻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적극적인 도전 정신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거나 승진을 위해 어려운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 원하는 성과를 얻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적극적인 도전 정신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거나 승진을 위해 어려운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잠을 자야 꿈을 꾸지. 성과를 원한다면 그에 맞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야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해야 하거나 좋은 성과를 위해 충분한 준비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잠을 자야 꿈을 꾸지. 성과를 원한다면 그에 맞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야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해야 하거나 좋은 성과를 위해 충분한 준비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잠을 자야 꿈을 꾸지. 성과를 원한다면 그에 맞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야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해야 하거나 좋은 성과를 위해 충분한 준비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아무리 뛰어나도 더 실력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한 분야에서 인정받은 후 자만하지 말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할 때나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 경계심을 갖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아무리 뛰어나도 더 실력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한 분야에서 인정받은 후 자만하지 말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할 때나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 경계심을 갖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아무리 뛰어나도 더 실력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한 분야에서 인정받은 후 자만하지 말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할 때나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 경계심을 갖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곰이 제 발바닥 할 듯. 극도로 가난하여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곰도 발바닥을 핥아 굶주림을 달랜다는 유래에서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기본적인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나 회사가 자금난으로 운영비조차 없는 극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곰이 제 발바닥 할 듯. 극도로 가난하여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곰도 발바닥을 핥아 굶주림을 달랜다는 유래에서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기본적인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나 회사가 자금난으로 운영비조차 없는 극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곰이 제 발바닥 할 듯. 극도로 가난하여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곰도 발바닥을 핥아 굶주림을 달랜다는 유래에서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기본적인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나 회사가 자금난으로 운영비조차 없는 극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 잘못한 일에는 벌이 따르고 선한 일에는 복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성실한 노력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언젠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 잘못한 일에는 벌이 따르고 선한 일에는 복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성실한 노력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언젠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 잘못한 일에는 벌이 따르고 선한 일에는 복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나타냅니다. 성실한 노력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언젠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성인은 미치광이 말도 가려 쓴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의 말이든 듣고 유용한 부분을 선별한다는 의미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평판과 관계없이 내용의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직급이 낮은 직원의 아이디어라도 유익하면 받아들이는 리더십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성인은 미치광이 말도 가려 쓴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의 말이든 듣고 유용한 부분을 선별한다는 의미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평판과 관계없이 내용의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직급이 낮은 직원의 아이디어라도 유익하면 받아들이는 리더십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성인은 미치광이 말도 가려 쓴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의 말이든 듣고 유용한 부분을 선별한다는 의미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평판과 관계없이 내용의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직급이 낮은 직원의 아이디어라도 유익하면 받아들이는 리더십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죽은 나무에 꽃이 핀다. 보잘것없던 곳에서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상치 못한 성공이나 기적 같은 변화를 나타냅니다. 침체된 부서가 갑자기 좋은 실적을 내거나 평범했던 학생이 놀라운 성취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죽은 나무에 꽃이 핀다. 보잘것없던 곳에서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상치 못한 성공이나 기적 같은 변화를 나타냅니다. 침체된 부서가 갑자기 좋은 실적을 내거나 평범했던 학생이 놀라운 성취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죽은 나무에 꽃이 핀다. 보잘것없던 곳에서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상치 못한 성공이나 기적 같은 변화를 나타냅니다. 침체된 부서가 갑자기 좋은 실적을 내거나 평범했던 학생이 놀라운 성취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조밥도 많이 먹으면 배부르다. 보잘것없는 것도 양이 많으면 충분한 효과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것에 누적된 가치를 강조합니다. 소액 투자라도 꾸준히 하면 목돈이 되거나 작은 고객이라도 많이 모이면 큰 매출이 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조밥도 많이 먹으면 배부르다. 보잘것없는 것도 양이 많으면 충분한 효과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것에 누적된 가치를 강조합니다. 소액 투자라도 꾸준히 하면 목돈이 되거나 작은 고객이라도 많이 모이면 큰 매출이 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조밥도 많이 먹으면 배부르다. 보잘것없는 것도 양이 많으면 충분한 효과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것에 누적된 가치를 강조합니다. 소액 투자라도 꾸준히 하면 목돈이 되거나 작은 고객이라도 많이 모이면 큰 매출이 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빈낚시에 고기가 물릴 수 없다. 노력이나 투자 없이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부나 준비 없이 좋은 결과만 바라거나 투자 없이 수익을 원하는 경우를 지적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빈낚시에 고기가 물릴 수 없다. 노력이나 투자 없이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부나 준비 없이 좋은 결과만 바라거나 투자 없이 수익을 원하는 경우를 지적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빈낚시에 고기가 물릴 수 없다. 노력이나 투자 없이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부나 준비 없이 좋은 결과만 바라거나 투자 없이 수익을 원하는 경우를 지적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미한테 한 말은 나고 소한테 한 말은 안 난다.
가족에게 한 말은 퍼지기 쉽지만 손은 비밀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을 조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회사 기밀을 동료나 가족에게 말할 때나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을 상대를 선택할 때 주의사항으로 활용됩니다. 어미한테 한 말은 나고 소한테 한 말은 안 난다. 가족에게 한 말은 퍼지기 쉽지만 손은 비밀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을 조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회사 기밀을 동료나 가족에게 말할 때나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을 상대를 선택할 때 주의사항으로 활용됩니다. 어미한테 한 말은 나고 소한테 한 말은 안 난다. 가족에게 한 말은 퍼지기 쉽지만 손은 비밀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을 조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회사 기밀을 동료나 가족에게 말할 때나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을 상대를 선택할 때 주의사항으로 활용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시련을 겪은 후 더욱 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비에 젖었던 땅이 마르면서 단단해진다는 자연 현상에서 유래했습니다. 어려운 프로젝트를 완수한 후 역량이 향상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한 후 더 탄탄한 기반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시련을 겪은 후 더욱 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비에 젖었던 땅이 마르면서 단단해진다는 자연 현상에서 유래했습니다. 어려운 프로젝트를 완수한 후 역량이 향상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한 후 더 탄탄한 기반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시련을 겪은 후 더욱 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비에 젖었던 땅이 마르면서 단단해진다는 자연 현상에서 유래했습니다. 어려운 프로젝트를 완수한 후 역량이 향상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한 후 더 탄탄한 기반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값도 모르고 싸다 한다.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솔한 평가나 판단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업무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쉽다고 말하거나 시장 상황을 모르면서 가격을 논하는 등 충분한 정보 없이 결론 내리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값도 모르고 싸다 한다.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솔한 평가나 판단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업무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쉽다고 말하거나 시장 상황을 모르면서 가격을 논하는 등 충분한 정보 없이 결론 내리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값도 모르고 싸다 한다.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솔한 평가나 판단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업무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쉽다고 말하거나 시장 상황을 모르면서 가격을 논하는 등 충분한 정보 없이 결론 내리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해결책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격려의 말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취업이 안 될 때, 건강 문제로 고민할 때 등 극한 상황에서 희망을 품고 대안을 찾아야 할 때 사용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해결책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격려의 말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취업이 안 될 때, 건강 문제로 고민할 때 등 극한 상황에서 희망을 품고 대안을 찾아야 할 때 사용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해결책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격려의 말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취업이 안 될 때, 건강 문제로 고민할 때 등 극한 상황에서 희망을 품고 대안을 찾아야 할 때 사용됩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도 늘 들으면 싫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되면 지겨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과도함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칭찬이나 격려도 너무 자주 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좋은 제도도 남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등 적절한 균형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도 늘 들으면 싫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되면 지겨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과도함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칭찬이나 격려도 너무 자주 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좋은 제도도 남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등 적절한 균형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도 늘 들으면 싫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되면 지겨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과도함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칭찬이나 격려도 너무 자주 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좋은 제도도 남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등 적절한 균형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하늘 보고 침 뱉기. 남을 해치려다 결국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뱉은 침이 자기 얼굴에 떨어진다는 비유입니다. 동료를 헐뜯다가 자신의 평판이 나빠지거나 경쟁사를 비방하다가 자사 이미지가 손상되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늘 보고 침 뱉기. 남을 해치려다 결국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뱉은 침이 자기 얼굴에 떨어진다는 비유입니다. 동료를 헐뜯다가 자신의 평판이 나빠지거나 경쟁사를 비방하다가 자사 이미지가 손상되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늘 보고 침 뱉기. 남을 해치려다 결국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뱉은 침이 자기 얼굴에 떨어진다는 비유입니다. 동료를 헐뜯다가 자신의 평판이 나빠지거나 경쟁사를 비방하다가 자사 이미지가 손상되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쉬파리 무서워 장 못 만들까? 사소한 방해 때문에 중요한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파리가 앉을까 봐 장을 못 담그겠냐는 뜻입니다. 작은 걱정이나 부작용을 두려워하여 필요한 일을 미루거나 사소한 반대 때문에 좋은 계획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쉬파리 무서워 장 못 만들까? 사소한 방해 때문에 중요한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파리가 앉을까 봐 장을 못 담그겠냐는 뜻입니다. 작은 걱정이나 부작용을 두려워하여 필요한 일을 미루거나 사소한 반대 때문에 좋은 계획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쉬파리 무서워 장 못 만들까? 사소한 방해 때문에 중요한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파리가 앉을까 봐 장을 못 담그겠냐는 뜻입니다. 작은 걱정이나 부작용을 두려워하여 필요한 일을 미루거나 사소한 반대 때문에 좋은 계획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늙으면 욕이 많다. 나이가 들수록 굴욕적인 일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건강 악화나 사회적 지위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로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할 때 위로하는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늙으면 욕이 많다. 나이가 들수록 굴욕적인 일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건강 악화나 사회적 지위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로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할 때 위로하는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늙으면 욕이 많다. 나이가 들수록 굴욕적인 일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건강 악화나 사회적 지위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로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할 때 위로하는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볼에 밤을 물다. 불만이나 화를 참고 있어 뾰로통한 표정을 짓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밤을 볼에 문 듯한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참고 있는 상황에서 그 표정을 묘사할 때 활용됩니다. 두 볼에 밤을 물다. 불만이나 화를 참고 있어 뾰로통한 표정을 짓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밤을 볼에 문 듯한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참고 있는 상황에서 그 표정을 묘사할 때 활용됩니다. 두 볼에 밤을 물다. 불만이나 화를 참고 있어 뾰로통한 표정을 짓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밤을 볼에 문 듯한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참고 있는 상황에서 그 표정을 묘사할 때 활용됩니다. 먼데 일가가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멀리 사는 친척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상적인 도움과 지원은 거리적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이나 갑작스런 도움이 필요할 때 멀리 사는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먼데 일가가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멀리 사는 친척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상적인 도움과 지원은 거리적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이나 갑작스런 도움이 필요할 때 멀리 사는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먼데 일가가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멀리 사는 친척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상적인 도움과 지원은 거리적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이나 갑작스런 도움이 필요할 때 멀리 사는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없는 꼬리를 흔들까?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물질적 기반이 없으면 실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꼬리가 없으면 흔들 수 없다는 비유에서 나왔습니다. 창업이나 투자 계획을 세웠지만 자본이 부족한 상황,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 자금이 없을 때 현실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활용됩니다. 없는 꼬리를 흔들까?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물질적 기반이 없으면 실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꼬리가 없으면 흔들 수 없다는 비유에서 나왔습니다. 창업이나 투자 계획을 세웠지만 자본이 부족한 상황,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 자금이 없을 때 현실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활용됩니다. 없는 꼬리를 흔들까?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물질적 기반이 없으면 실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꼬리가 없으면 흔들 수 없다는 비유에서 나왔습니다. 창업이나 투자 계획을 세웠지만 자본이 부족한 상황,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 자금이 없을 때 현실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활용됩니다. 기와 한 장 아끼다가 대들보 썩힌다. 작은 것을 아끼려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붕 수리를 미루다 집 전체가 망가진다는 비유입니다. 정기점검이나 예방투자를 아끼다가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 건강검진을 미루다 큰 병을 키우는 경우에 교훈으로 사용됩니다. 기와 한 장 아끼다가 대들보 썩힌다. 작은 것을 아끼려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붕 수리를 미루다 집 전체가 망가진다는 비유입니다. 정기점검이나 예방투자를 아끼다가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 건강검진을 미루다 큰 병을 키우는 경우에 교훈으로 사용됩니다. 기와 한 장 아끼다가 대들보 썩힌다. 작은 것을 아끼려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붕 수리를 미루다 집 전체가 망가진다는 비유입니다. 정기점검이나 예방투자를 아끼다가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 건강검진을 미루다 큰 병을 키우는 경우에 교훈으로 사용됩니다. 사랑은 내리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반대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세대 간 사랑의 차이를 이해할 때나 조직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반대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세대 간 사랑의 차이를 이해할 때나 조직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반대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세대 간 사랑의 차이를 이해할 때나 조직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 남을 해치려다가 도리어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악의적인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입니다. 동료를 모함하다가 신뢰를 잃거나 경쟁업체를 헐뜯다가 자사 이미지가 손상되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 남을 해치려다가 도리어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악의적인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입니다. 동료를 모함하다가 신뢰를 잃거나 경쟁업체를 헐뜯다가 자사 이미지가 손상되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 남을 해치려다가 도리어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악의적인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입니다. 동료를 모함하다가 신뢰를 잃거나 경쟁업체를 헐뜯다가 자사 이미지가 손상되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털 뽑아 제 구멍 메우기. 융통성 없이 고지식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기 털로 자기 구멍을 막는다는 우스운 비유입니다. 규정만 고집하며 상황 판단을 못하는 직장인이나 원칙론만 내세우며 현실적 해결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비판적으로 사용됩니다. 털 뽑아 제 구멍 메우기. 융통성 없이 고지식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기 털로 자기 구멍을 막는다는 우스운 비유입니다. 규정만 고집하며 상황 판단을 못하는 직장인이나 원칙론만 내세우며 현실적 해결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비판적으로 사용됩니다. 털 뽑아 제 구멍 메우기. 융통성 없이 고지식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기 털로 자기 구멍을 막는다는 우스운 비유입니다. 규정만 고집하며 상황 판단을 못하는 직장인이나 원칙론만 내세우며 현실적 해결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비판적으로 사용됩니다. 한치 앞이 어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사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계획이 틀어질 수 있음을 인정할 때 겸손한 자세로 미래를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한치 앞이 어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사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계획이 틀어질 수 있음을 인정할 때 겸손한 자세로 미래를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한치 앞이 어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사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계획이 틀어질 수 있음을 인정할 때 겸손한 자세로 미래를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한강에 그물 놓기. 준비를 마쳤으니 때를 기다리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큰 강에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는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거나 사업 기반을 구축한 후 기회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한강에 그물 놓기. 준비를 마쳤으니 때를 기다리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큰 강에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는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거나 사업 기반을 구축한 후 기회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한강에 그물 놓기. 준비를 마쳤으니 때를 기다리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큰 강에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는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거나 사업 기반을 구축한 후 기회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물 부어 셀 틈 없다.
일이 빈틈없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을 부어도 새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다는 비유입니다. 프로젝트나 행사 준비가 완벽할 때, 보안이나 시스템이 허점 없이 구축되었을 때 그 완성도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물 부어 셀 틈 없다. 일이 빈틈없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을 부어도 새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다는 비유입니다. 프로젝트나 행사 준비가 완벽할 때, 보안이나 시스템이 허점 없이 구축되었을 때 그 완성도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물 부어 셀 틈 없다. 일이 빈틈없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을 부어도 새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다는 비유입니다. 프로젝트나 행사 준비가 완벽할 때, 보안이나 시스템이 허점 없이 구축되었을 때 그 완성도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소경 매질하듯. 목표 없이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앞을 보지 못해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체계적 계획 없이 일을 진행하거나 정확한 정보 없이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그 무모함을 지적할 때 사용됩니다. 소경 매질하듯. 목표 없이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앞을 보지 못해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체계적 계획 없이 일을 진행하거나 정확한 정보 없이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그 무모함을 지적할 때 사용됩니다. 소경 매질하듯. 목표 없이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앞을 보지 못해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체계적 계획 없이 일을 진행하거나 정확한 정보 없이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그 무모함을 지적할 때 사용됩니다. 내 할 말을 사돈이 한다. 자신이 하려던 말을 다른 사람이 먼저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회의에서 본인이 준비한 의견을 동료가 먼저 발표하는 경우처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내 할 말을 사돈이 한다. 자신이 하려던 말을 다른 사람이 먼저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회의에서 본인이 준비한 의견을 동료가 먼저 발표하는 경우처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내 할 말을 사돈이 한다. 자신이 하려던 말을 다른 사람이 먼저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회의에서 본인이 준비한 의견을 동료가 먼저 발표하는 경우처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나쁜 일은 천리 밖에 난다. 부정적인 소문은 빠르게 멀리까지 퍼진다는 의미입니다. 악성 루머의 전파력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SNS 시대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빠르게 확산되거나 기업의 부정적 뉴스가 널리 퍼지는 상황에서 명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나쁜 일은 천리 밖에 난다. 부정적인 소문은 빠르게 멀리까지 퍼진다는 의미입니다. 악성 루머의 전파력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SNS 시대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빠르게 확산되거나 기업의 부정적 뉴스가 널리 퍼지는 상황에서 명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나쁜 일은 천리 밖에 난다. 부정적인 소문은 빠르게 멀리까지 퍼진다는 의미입니다. 악성 루머의 전파력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SNS 시대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빠르게 확산되거나 기업의 부정적 뉴스가 널리 퍼지는 상황에서 명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같은 떡도 맏며느리 주는 것이 더 크다. 집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받는 대우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전통적으로 맏며느리의 중요성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조직에서 핵심 인물이 받는 특별한 대우나 가족 내에서 역할의 중요성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같은 떡도 맏며느리 주는 것이 더 크다. 집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받는 대우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전통적으로 맏며느리의 중요성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조직에서 핵심 인물이 받는 특별한 대우나 가족 내에서 역할의 중요성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같은 떡도 맏며느리 주는 것이 더 크다. 집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받는 대우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전통적으로 맏며느리의 중요성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조직에서 핵심 인물이 받는 특별한 대우나 가족 내에서 역할의 중요성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못된 소나무에 솔방울만 많다. 쓸모없는 것이 번식력만 왕성하다는 의미입니다. 질보다 양만 많은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저품질 상품의 대량 생산이나 실력 없는 사람의 과도한 활동을 지적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못된 소나무에 솔방울만 많다. 쓸모없는 것이 번식력만 왕성하다는 의미입니다. 질보다 양만 많은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저품질 상품의 대량 생산이나 실력 없는 사람의 과도한 활동을 지적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못된 소나무에 솔방울만 많다. 쓸모없는 것이 번식력만 왕성하다는 의미입니다. 질보다 양만 많은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저품질 상품의 대량 생산이나 실력 없는 사람의 과도한 활동을 지적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외관이 좋으면 내용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겉과 속의 일치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제품 디자인이나 프레젠테이션에서 시각적 완성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첫인상이 실제 능력과 연결될 때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외관이 좋으면 내용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겉과 속의 일치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제품 디자인이나 프레젠테이션에서 시각적 완성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첫인상이 실제 능력과 연결될 때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외관이 좋으면 내용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겉과 속의 일치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제품 디자인이나 프레젠테이션에서 시각적 완성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첫인상이 실제 능력과 연결될 때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첫나들이 하다. 얼굴이 더러워진 모습을 놀리는 표현입니다. 전통적으로 갓난아이 첫 외출 시 앵마기로 수치를 했던 관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운동 후나 작업 후 얼굴이 더러워진 상대방을 가볍게 놀릴 때, 유머러스한 상황에서 친근감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첫나들이 하다. 얼굴이 더러워진 모습을 놀리는 표현입니다. 전통적으로 갓난아이 첫 외출 시 앵마기로 수치를 했던 관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운동 후나 작업 후 얼굴이 더러워진 상대방을 가볍게 놀릴 때, 유머러스한 상황에서 친근감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첫나들이 하다. 얼굴이 더러워진 모습을 놀리는 표현입니다. 전통적으로 갓난아이 첫 외출 시 앵마기로 수치를 했던 관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운동 후나 작업 후 얼굴이 더러워진 상대방을 가볍게 놀릴 때, 유머러스한 상황에서 친근감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들은 한 부모를 못 거느린다. 부모의 희생과 자식의 한계를 대비한 표현입니다. 세대 간 사랑과 책임의 비대칭성을 나타냅니다. 노부모 부양 문제나 가족 내 책임 분담을 논의할 때 부모의 헌신과 자식들의 현실적 한계를 이해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들은 한 부모를 못 거느린다. 부모의 희생과 자식의 한계를 대비한 표현입니다. 세대 간 사랑과 책임의 비대칭성을 나타냅니다. 노부모 부양 문제나 가족 내 책임 분담을 논의할 때 부모의 헌신과 자식들의 현실적 한계를 이해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들은 한 부모를 못 거느린다. 부모의 희생과 자식의 한계를 대비한 표현입니다. 세대 간 사랑과 책임의 비대칭성을 나타냅니다. 노부모 부양 문제나 가족 내 책임 분담을 논의할 때
부모의 헌신과 자식들의 현실적 한계를 이해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소문난 잔치 비지떡이 둘의 반이라. 큰 기대에 비해 실제는 보잘것없다는 의미입니다. 화려한 소문과 초라한 현실의 괴리를 표현합니다. 과대 광고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망스러운 품질, 기대했던 행사나 모임이 예상보다 부실할 때 그 실망감을 표현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소문난 잔치 비지떡이 둘의 반이라. 큰 기대에 비해 실제는 보잘것없다는 의미입니다. 화려한 소문과 초라한 현실의 괴리를 표현합니다. 과대 광고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망스러운 품질, 기대했던 행사나 모임이 예상보다 부실할 때 그 실망감을 표현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소문난 잔치 비지떡이 둘의 반이라. 큰 기대에 비해 실제는 보잘것없다는 의미입니다. 화려한 소문과 초라한 현실의 괴리를 표현합니다. 과대 광고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망스러운 품질, 기대했던 행사나 모임이 예상보다 부실할 때 그 실망감을 표현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